최후의 오크의 경제 이야기. 경제 이야기, 경제 이야기, 경제 이야기. 안녕하세요, 최오쿠입니다. 이번 주 무척 덥죠. 특히 저기 경상도 쪽하고 동해안 강원도 쪽 폭염주의보 굉장히 힘들던데, 특히 야외에서 일하시는 분들 너무 햇볕에 있지 마시고 일사병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 오늘 아침에 죽다 살아났습니다. 제가 사는 곳에서 가까운 곳에서 진도 4.8의 지진이 일어났죠.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이렇게 강한 지진의 진동이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되는 거는 처음 겪어봤습니다. 잠깐 흔들리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집이 막 달달달달달 떨리면서 막 구릉구릉구릉 움직이는 그게 한 몇십 초간 계속 됐거든요. 무섭다기보다는 그냥 담담해지더라고요, 이제는. 예전에 그 잠깐 지진 한번 울렁할 때는 이게 뭐야 무서워 그랬는데, 이번같이 그렇게 강하게 오랫동안 딱 오니까 그냥 의외로 더 차분해지고 침착해지면서 그냥 이럴 줄 알았으면 용기 내서 마산댁 손이라도 한번 잡아볼 걸. 차분히 여기서 만약에 뭐를 더 내가 저기 정리하고 해야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다행히 제 컴퓨터 하드에 야동 같은 건 없습니다. 그 나이가 지났는지 어땠는지 이제는 갑자기 집이 무너져 객사해도 그럴 일은 없겠지만 남들한테 부끄러운 유산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영상 초반에 말도 안 되는 햇소리를 하고 있어. 6월 9일날 페트로달러 이제 사우디하고 그 언제까지 하자 하는 그 기간이 만료가 됐다면서요. 약정 기간 만료가 됐죠. 만료됐으니까 위약금은 안 물겠네요. 그러면 이제 달러가 이제 완전히 페트로달러 시대가 끝나고 큰 일이 생기는 거고, 미국 국채를 더 이상 달러 채권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뭐가 어떻게 되고 막 해서 큰 일이 날 거다. 근데 왜 최오쿠 너는 아무 말도 안 하냐? 너 어떻게 생각하냐? 누가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6월 9일 지나고 별일 없으면 조용해지면 또 그냥 없어지겠지 했는데, 2분, 3분, 4분 계속 댓글을 달면서 질문을 하시고, 또 어떤 분은 블로그에까지 와가지고 비밀 댓글로 이거 좀 답답하다, 얘기 좀 해봐라, 세상 뭔 일 터지는 거 아니냐, 무너지는 거 아니니, 이거 다 나 마산댁 손이라도 잡아봐야 되는 거 아니니. 귀찮았어요. 솔직히 죄송합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그 답변하기가 귀찮았어요. 일일이 또 제가 또 단답형으로 답변 못 하잖아요. 길게 또 예전에 했던 얘기 또 하려니까 요새 좀 며칠 안에 이사 가야 돼서 이사 준비나 여러 가지로 저 또 나름 바쁘거든요. 그래서 미루다가 그래 겸사겸사 얘기나 해보자, 지진도 난 김에 해서 오늘 죽을 고비 한번 넘기고 마산댁 생각한 다음에 죽기 전에 답변도 해줘야겠다 해서 영상 하나 만듭니다. 6월 9일에 페트로달러가 끝난다고 하고 사우디에서 더 이상 원유 결제 달러로 안 한다고 해서 어떤 세상의 금융 경제에 큰 일이 올 것 같고 대단한 사건인 것 같은데, 지금 오늘 6월 12일입니다. 의외로 세상은 굉장히 조용하죠. 왜 그럴까요? 아주 전부터 오래도록 쭉 얘기해온 건데 이해합니다. 최근에 저를 알게 되신 분들이 많으니까 다시 한번 페트로달러에 대해서 예전 자료들에서 일일이 이거 다 찾아가지고 하면 좋은데, 저도 이제 어디 챕터에 어디 영상에서 그런 말을 하고 그런 글을 썼나 일일이 못 찾습니다.
찾아오는 거 너무 찾는데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챗GPT가 그런 거 좀 해줄 줄 알고 공부 좀 했더니 챗GPT가 아이고 나보다 멍청하더라고요. 대충 지금 머리도 멍하니 컨디션도 좀 안 좋지만 생각나는 대로 그냥 영상 급조했습니다. 원고를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페트로달러는요 이미 아주 오래전에 몇십 년 전에 사실상 20세기 말부터 끝났습니다. 유명무실해졌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은 근데 왜 아직도 페트로달러 하냐? 지금은 그냥 상징적인 의미만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달러 기축통화 체제가 뭡니까? 근본위제입니까? 아니죠. 근본위제를 벗어버렸잖아요. 1971년 닉슨 쇼크 이후로. 그리고 페트로달러를 만들었죠. 예. 이른바 이거를 이제 브레튼 우즈 2.0이라는 별칭으로 부르기도 하죠. 원래는 2차 대전 끝나고 영국의 기축통화가 유럽의 기축통화가 유럽은 전쟁 때문에 쫄딱 왈거지 됐고 미국한테 전쟁 물자 다 받아 쓰느라고 돈만 거기다 결제해가지고 빚쟁이 돼가지고 유럽에 있던 금이 제3세계 남미 식민지 전세계 제국주의 가서 그냥 사람들 다 인종 말살 다 죽여버리고 뭐 지금 뭐 유대인들 2차 대전 때 죽은 홀로코스트 지금 뭐 그런 거는 비교도 안 됩니다. 제국주의 식민주의 시대 때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에 가서 이 인간 같지도 않은 놈들하고 거기 원주민들 말살시키고 노예들 저기 아프리카에서 실어오면서 죽이고 한 그 인종 말살 숫자는 어마어마합니다. 유대인들 죽은 홀로코스트는 애교 수준이에요. 애교 수준.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뭐 아무런 저기 피해 보상 안 하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모든 금이 그때 다 미국으로 건너가서 기축통화 이거 어떻게 하냐 앞으로 더 이상 뭐 영국의 파운드화나 유럽이 잘 나가는 데서 유럽의 그런 통화로 다 전 세계가 무역 결제를 했는데 이제 아우 저 전쟁 2차 대전까지 겪고 쪽쪽 알거지 된 저놈들 돈 다 빚쟁이만 되는데 저 나라 돈을 내가 뭘 믿고 써. 전 세계 무역 결제가 지금 굉장히 막 어지럽죠. 그래서 결국 다 모여서 회의를 하잖아요. 브레튼 우즈 회의를 하면서 이제 영국이나 뭐 그런 애들은 어떻게든 이제 기축통화 패권이 얼마나 좋은지를 아니까 그걸 안 뺏기려고 거기서 이제 막 그 우리나라 예전 뭐 서희의 강동육주 그런 것처럼 각 나라의 그 유명한 경제 학자들 또 무슨 그 정치가들 다 해갖고 막 엄청난 그 두뇌 혈전을 거기서 장기판을 벌립니다. 어떻게 기축통화 패권을 안 뺏기고 우리 미국이 아니 유럽이나 영국이 다시 한번 크게 경제를 열심히 일해서 살아나서 다시 기축통화 패권을 가져올까? 미국은 어떻게 해서 이번 기회에 모든 기축통화 패권을 미국으로 가져와서 다시 한번 우리가 대단한 전 세계 1위가 국가가 돼볼까? 치열한 이제 거기서 이제 수싸움이 일어나지만 결국은 브레튼 우즈로 인해서 그때부터 이제 달러 기축통화 체제가 일어나죠.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근본 유지였죠. 근데 몇십 년 뒤에 이제 미국이 이제는 저기 부도나죠, 파산나죠, 디폴트 되는 겁니다. 배째라 하면서 다시 그럼 그렇지 해가지고 기축통화 패권이 이제 또 어디로 갈까? 막 이제 과도기가 가는데 미국이 페트로달러를 발명을 해서 사우디를 꼬셔가지고 지금 보니까 전 세계 경제는 원유 빼고 돌아가지가 않는다. 70년대는 그랬죠. 그래서 원유 결제 이걸로만 하자. 달러로만. 대신 너희들 사우디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거 해줄게 해가지고 꼬셔가지고 둘이 탁 밀약을 맺죠. 그러다 보니까 근본이제가 아닌데도 전 세계 모든 것이 원유를 기반으로 해서 다 돌아가는데 가면은 달러 아니면 받아주질 않아요. 살 수가 없어 원유를. 자연스럽게 전 세계가 미국이 금도 하나도 없는 빚쟁이가 됐는데도 달러를 울며 겨자 먹기로 쓸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브레튼 우즈 2.0이란 별칭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전 세계는 달러를 제일 많이 계속 쓰고 있죠. 그러니까 브레튼 우즈 3.0은 아직 안 나온 거잖아요. 브레튼 우즈 2.0을 그대로 지금 유지하는 거잖아요. 근데 브레튼 우즈 2.0이라고 안 하고 지금의 달러 체제를 원유, 페트롤리엄, 원유하고 결제해서 근본이제가 아니라 원유하고 결제해서 이렇게 쓰는 기축통화 체제가 되었다 해갖고 이거를 페트롤리움에다 달러를 붙여서 페트로 달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기축통화 체제의 별명이에요.
페트로달러. 근데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페트로달러는 이미 몇십 년 전에 끝났어요. 지금은 상징적인 의미예요. 뭐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 마산댁은 물론 가공의 인물입니다. 재밌자고 제가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진짜 어디 변태처럼 날마다 순댓국집 앞에 가갖고 거기 일하는 마산댁 막 이렇게 문틈에 이렇게 막 숨어가지고 쳐다보고 그런 놈 아닙니다. 마산댁 부르는데 알고 보니까 마산이 고향이 아니에요. 고향은 강원도예요. 근데 처음에 신혼 때 잠깐 남편하고 마산에 와서 잠깐 살았어. 그때 이제 사람들이 마산댁 부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있는 곳으로 이사 오니까 여기 사람들이 어디 마산에서 이사 왔네 갖고 또 마산댁 한 거고. 사실은 이 사람은 마산댁이 아니란 얘기예요. 근데 지금 그냥 다 마산댁으로 통하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페트로달러가 지금 처음 70년대 페트로달러 만들 때처럼 전 세계 모든 결제가 다 원유를 기반으로 해서 달러를 다 쓰고 있기 때문에 지금 원유 결제 더 이상 달러로 안 해 하는 순간 달러로 지금 결제하는 브레튼우즈 2.0 전체가 흔들리게 되는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냥 마산댁처럼 이미 저 사람은 마산댁이 아니야. 마산에 평생 3년밖에 안 살았어. 끝났어. 그래도 그냥 달리 부를 별칭이 없으니까 브레튼우즈 2.0의 이 기축통화 체제를 페트로달러 불러줬을 뿐이에요. 왜 페트로달러는 이미 몇십 년 전에 끝났을까요? 실제로 생명이 왜 그렇게 됐을까요? 70년대는 모든 플라스틱 모든 뭐 제조업이나 산업의 모든 재화 상품 이런 거 다 원유에서 원유 그 가공을 해가지고 거기서 다 나왔거든요. 우리 뭐 나일론도 나오고 뭐 온갖 파생 상품이 거기서 다 나왔잖아요. 그렇죠? 원유가 만능이었어요. 그리고 웬만한 모든 제조업을 하는데 결국은 뭐 불을 떼가지고 에너지를 막 돌려가지고 그 이제 공장을 돌려야 되는데 뭘로 돌립니까? 그때는 석탄, 석유밖에 없었다 이거예요. 그렇죠? 모든 공장이 돌아가려면 석유가 무조건 필요해요. 모든 자동차나 비행기나 배가 돌아가려면 전부 석유가 필요하고 그러죠? 석유가 없으면 전 세계 경제, 공장이 돌아가지가 않던 시대였어요. 그때는 무조건 물건을 만들고 그걸 팔고 막 이런 식으로 그러죠? 전 세계가. 그런데 언제까지 그런 시대가 가겠습니까? 20년, 30년 지나면서 세계가 석유 말고도 다른 거에서 뭐 예를 들면 지금은 뭐 4차 산업 서비스 시대잖아요. 마이크로 애플 그런 애들이 석유에 목맵니까? 석유 가격 올라가면 막 회사가 휘청거리고 그럽니까? 아니거든요. 전혀 상관없거든요. 새로운 신소재, 신물질, 새로운 산업이 나오는데 원유의 의존도가 점점 없어지는 겁니다. 이미 20세기 말부터 그렇게 됐어요. 온갖 뭐 1차 산업 농업에서 2차 산업 뭐 그다음에 3차 산업으로 변했다고 우리 학교 다닐 때 어렸을 때 배웠던 거 기억하시죠? 서비스업으로 전 세계가 다 변하고 원유하고 큰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4차 산업이잖아요. 또 그러죠. 그 얘기는 뭐겠습니까? 원유 결제하러 가는데 달러 아니면 안 받아준다고 합시다. 근데 뭐 원유 사올 때만 달러로 결제하면 되고 밖에서 이제 이걸로 뭐 아이폰에 들어가는 아이튠즈 뭐 음악도 구매를 하고 서비스도 뭘 하고 원유하고 상관없는 모든 무역 결제 경제 활동을 하게 되잖아요. 그때는 그것도 뭐 꼭 달러로 쓰라는 법 있나요? 그러진 않잖아요. 그래서 사우디에서 결제하는 원유 하나만 달러로 꽉 잡고 있으면 전 세계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달러를 쓸 수밖에 없다. 모든 결제 활동에 모든 경제 활동에 그런 시대는 몇십 년 전에 끝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페트로 결제를 달러로만 하게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가 어쩔 수 없이 근본위처럼 기축통화 달러를 어쩔 수 없이 쓰게 만드는 그런 상황을 처음에 유도를 해서 페트로 달러를 만든 건데 세상이 변하고 물질 문명이 변하고 산업이 발전하면서 그런 시대가 벌써 끝났다는 거예요. 몇십 년 전에. 상징적인 의미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한 원유는 더 이상 중동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70년대 때는 땅속에 있는 원유 파내는 게 보통 기술 가지고 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원유가 묻혀있는 남미나 아프리카는 많지만 걔네들이 그거를 왜 지금 선진국들한테 뺏깁니까? 자원의 불을.
탐사하고 시추하고 그걸 정제하는 기술이 없어요. 선진국밖에 그 기술을 전수를 안 해줘요. 니들 석유 파가지고 돈 벌고 싶으면 우리 선진국이 들어가서 우리 자본을 이용해서 우리 기술을 이용해서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폐하 주는 대신 뭡니까? 몇 대 몇으로 나눌래 하는 거죠. 그런데 그동안 탐사기술, 시추기술, 정제기술이 어마어마하게 발전했습니다. 진짜로. 그래서 전 세계에서 산유국들이 예전은 오일머니 중동에서만 석유가 생산이 되는데 지금은 안 그러죠. 남미, 아프리카, 유럽, 북해, 미국, 영일만 해도 나온대잖아. 안 그래요? 그러면은 지금 페트로달러 사우디하고 지금 중동에 있는 사우디하고만 결제하는데 사우디 말고도 지금 전 세계 러시아부터 해서 사방 곳곳에서 나오는데 사우디하고만 결제하는 그 달러 결제 그거 끝난다고 해서 전 세계 원유 결제가 다 달러로 못하게 돼요? 오펙이 얼마나 지금 세력이 줄어듭니까? 그 사우디하고 결제하는 원유를 달러로 안 하고 다른 것도 하겠다 한다고 해서 지금 전 세계 원유 결제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디 뭐 원유 결제 뭐 사우디에서 니네만 원유가 나오니? 물론 니네가 참 많이 하기는 하지. 근데 전 세계가 지금 오히려 지금 셰일가스 그 기술이 발전되고 나서는 미국이 더 큰 제1의 산유국이 어딥니까? 미국이에요. 그 뭔 상관이 있습니까? 뭐 사우디 하나가 결제 안 한다고 해봤자 뭐 실제 전 세계에서 갑자기 달러 결제 비중이 확 줄어들겠습니까? 그러진 않죠. 또 하나 이거 다 그 전부터 했던 내용인데요. 한 번 더 해보죠 뭐 이번 기회. 지구라는 이 세상은 이미 원유를 달러로만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통화로 결제한 지 오래됐어요. 이미 매번 기사 가져와갖고 보여드렸는데 일단 세계 무역량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산업이 다양화되고 하다 보니까 원유 결제, 세계 경제활동, 무역 결제에서 원유 결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 아주 미비합니다. 전체 산업, 이 경제, 금융도 어마어마하게 커져버렸죠? 금융 시스템이 거기서 날마다 달러로 막 결제되는 거, 환시장이나 투자시장 이런 데서 경제 막 은행 이런 데서 날마다 오고 가고 결제하고 달러로 결제되는 거 그런 거에서 중동 가가지고 원유 결제에도 달러로 결제하는 비중이 몇 프로인지 아세요? 그 기사 제가 예전에 다 영상이나 글에 있었는데 찾으려다 못 찾아서 귀찮아서 안 가져왔어요. 그렇죠? 정확히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때 얼마였더라? 깜짝 놀라실 거죠. 10%도 안 돼요. 10%가 뭐야? 몇 프로도 안 돼요. 그거밖에 안 돼요 지금. 그러니까 페트로달러 결제에서 사우디가 이제 더 이상 달러로 결제 안 하네? 세계 경제하고 금융에 큰일이 나네? 한마디로 뭣도 모르는 소리예요. 그거는 죄송합니다. 이거는 편집입니다. 제가 오늘 죽다 살아나서 입이 거칠어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우디는 이미 작년부터 재작년 말부터 브릭스 회원국들하고 달러 외의 통화로 다양하게 결제를 이미 해오고 있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러죠? 중국하고 할 때는 위안화로 결제하자. 러시아하고 할 때는 루블화로 결제하자. 지들끼리 또 러시아의 어떤 그 에너지, 러시아도 석유 많이 생산하죠? 근데 인도하고 서로 이렇게 결제할 때, 러시아하고 인도 지들끼리 결제할 때는 그것도 예전에 금 시리즈에서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자기들끼리 루블화나 인도의 인도의 루피화나 자기들끼리 통화로 결제하자 하려고 하는데 요즘 막 고금리 시대가 되고 미국의 달러 때문에 막 환율들이 막 변동을 치잖아요. 연준이 뭐 할 때마다. 그러면은 그 돈의 가치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걸로 무역 결제하기 힘들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야 인도 니네도 금이 많고 우리 러시아도 금이 많네. 그러면은 금으로 결제하자. 직접 뭐 러시아한테서 뭐 에너지를 사오고 인도에 있는 물건을 러시아가 수입하고 할 때 근다고 해서 금가루를 금을 몇 돈씩 이렇게 주고 사오는 게 아니라 자기들 통화로 결제를 하는데 원유 결제에 있어서만큼은 그 통화를 금에 자기들이 갖고 있는 은행 금고에 있는 금에 몇 대 몇으로 연동을 시켜가지고 결제를 하는 거예요. 그 거래만. 그렇게 하면은
갑자기 막 금리가 올라가고 뭔 일이 생기고 해서 루블화가 폭락했다가 인도의 루피화가 막 흔들렸다 해도 날마다 지들끼리 원유나 다른 거 결제할 때는 그 거래에 있어서만은 몇십 루블, 몇백 루블, 몇백 루피를 전 국제 금 가격에 금 몇 그램에 연동해서 이렇게 한다 하면은 금 가격은 큰 변동이 없거든요. 그러잖아요. 안정적으로 서로 결제를 하는 겁니다. 근본이지 하면 막 또 어떤 사람들은 뭐 무슨 전 세계 경제 시총이 얼마나 늘었는데 그거를 세상에 한정적인 금 몇 톤으로 어떻게 거기다가 해서 말도 안 되는 근본이지. 말도 안 되죠. 근데 조금만 여러분들도 머리 써서 생각해보면 방법은 얼마든지 있어요, 사실. 그렇게 사우디는 이미 브릭스 회원국들하고 재작년부터 달러의 통화로 실제 다양하게 결제를 하고 있고요. 요즘 뭐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무역 결제 정말 위안화로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달러 거의 배제하고 또 중국하고 사우디하고 원유 결제하는 데는 자기들의 어떤 위안화나 다른 통화로 많이 결제하고 있습니다, 실제. 근데 왜 그것들이 별로 위협이 안 되냐? 그래봤자 사우디나 러시아나 중국이나 전 세계하고 결제하는 무역 결제에는 대부분 지금도 달러로 하고 있고 그 와중에서 위안화나 다른 통화가 차지하는 비중은 아주 조금이라는 거예요. 자기들끼리는 뭐 어떤 품목 어떤 항목에 대해선 위안화나 뭐 다른 걸로 막 굉장히 80% 90% 한다 하는데도 그게 전체 결제 원유 결제 전 세계 원유 결제 사우디만 있는 게 아니라 산유국이 엄청나게 많아졌다고 했잖아요. 그 나라들 다 하는 그 무역 결제에서 달러로 결제하는 게 한 7, 80% 쓴다고 하면 위안화나 다른 걸로 하는 건 10%도 안 된다는 거야. 10%가 뭐야? 몇 프로도 안 된다는 거야. 아직도.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원유 결제 자체가 이제는 70년대하고 다르게 전 세계 무역 결제에서 차지하는 비용이 아주 조금이라는 거예요. 무역 금융이 어마어마하게 커져가지고. 그러니까 사우디가 오늘 당장 달러로 다 결제 안 한다고 해도요. 큰 당장 경제나 금융에서 뭔 일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더구나 사우디에 정말로 6월 9일에 미국하고 달러로만 원유를 결제하기로 한 그 협정이 지금 만기가 돼서 끝났다고 해보죠. 그래도 문제가 없어요. 왜죠? 이미 사우디는 미국이나 몇 개 나라하고만 결제할 때 달러로만 결제하자 한 거지 미국의 영향을 받지 않고 미국의 반기를 전 아까 말한 러시아나 인도나 남미나 이런 나라들하고는 미국 외에 다른 결제 통화도 받고 있다니까요, 이미. 그게 뭐 큰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면? 그런데 사우디가 지금 6월 9일날 뭐 달러 결제 말로 페트로달러 끝이다 하는 것이 이제부터 사우디가 파는 모든 원유는 전부 달러는 무조건 안 받겠다. 그 얘기도 아니잖아요. 뭔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미국이랑 몇 개 나라하고 원유로 달러로 하자 했던 거는 그게 끝났다고 하는데 이미 다른 나라들, 다른 계약을 맺은 나라들하고는 중국이나 이런 나라하고 위안화로 결제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만료가 끝났다고 해서 그럼 더 이상 달러 안 받아 그거겠어요? 아니요. 다른 나라들이 다 와가지고 야 우리는 달러가 그래도 편해. 달러로 계속 거래할 거야 하면은 그래 해 하는 거죠. 그게 아니고 그냥 무조건 오늘부터 페트로달러 계약 기간 끝났으니까 우리는 무조건 달러는 이제 100% 안 받을래.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사우디도 장사를 어떻게 해먹어요. 전 세계 저기 석유 사겠다는 애들이 아직도 뭐 어마어마한 그 대단한 나라들이 다 와가지고 달러 들고 와가지고 석유 사가려고 하는데 그거 안 받으면 장사 되겠어요? 다 받는 거죠. 그러니까 계약 기간이 만료가 진짜 6월 9일이 된 건지 어떤지 제가 뭐 열심히 찾아보려고는 안 했어요, 솔직히. 그거 된다는 소식도 누가 댓글 달아서 보고 그날 한번 딱 보고 더 이상 찾을 노력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별로 큰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게 진짜든 가짜든. 그리고 무엇보다도 구글링 해가지고 열심히 기사를 찾아가지고 겨우만 두세 개인가 찾아가지고 제가 들어가서 영어로 된 사이트 다 봤는데요. 한번 보고 더 이상 찾을 생각 안 했습니다. 너무 공신력이 떨어진 이상하게 우리나라 사람들 영어로 어디서 기사 가져오면 막 대단한 것처럼 그냥 아유 그게 그 나라의 썬데이 서울 기사일 줄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 거기 기사 쓴 사람 이름이나 봤을 때 검색만 해도 이게 얼마나 그 유명한 사람인지 아니면
더 말 안 하겠습니다. 근데 영어로 뭐 이렇게 가져와 가지고 외국에서 이런 기사 나왔다 하면 우리나라 유튜버들 사이에 쫙 하루 이틀 만에 퍼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진짜 박사인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무슨 박사의 무슨 경제, 최 박사의 경제 이야기 짠. 사실은 어디 시골에서 순댓국밥이나 사 먹는 그 하찮은 노인네인데 말이야. 다들 홀썩 빠져가지고 들으면서 정말 그런다고? 대단한 뭐 사건인 것처럼 또 막 퍼지죠. 365일에 300일이 그럽니다. 제가 볼 때 우리나라 언론들은. 다시 한번 사과 말씀 드립니다. 오늘 제가 지금 아침에 한번 죽었다 살아나고 빈속에 지금 물만 마시고 있으니까 좀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드리네요. 아무튼 그 몇 개의 그 외국 기사를 저도 간신히 찾아가지고 사이트 들어가서 보니까요. 일단 너무 공신력이 없는 기관이거나 너무 공신력이 없는 사이트거나 너무 공신력이 없는 이상한 저기 최오쿠 같은 이상한 노인네가 쓰는 기사입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류 언론 기사에서는 하나도 나온 걸 못 봤어요. 그럼 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미국이 저기 달러 패권을 지키려고 언론을 꽉 통제해가지고 막았어. 말 됩니다. 말 되는데 저도 지금까지 그런 거를 쭉 알아봤잖아요. 제 채널에서. 근데 지금 세상이 정말로 어떤 중요한 뉴스고 그럴 때는요. 아무리 뭐 딥스테이트고 뭐 일루미나티고 아니면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빅파이어를 숭배하는 BF 다니든 간에 100% 못 막아요. 지금 세상 그런 세상 아니에요. 얘기는 나오게 돼 있어요. 항상. 그게 뭔 일이면 100% 틀어막지 못합니다. 공산당 사회에서도 100% 못 틀어막아요. 심지어 중국에서도. 근데 어떻게 그게 완전히 이렇게 틀어막을 수 있다고요? 에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리고 틀어막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앞에서 제가 쭉 설명한 것처럼 앞뒤로 쭉 이런 드라마나 이 페트로달러가 그동안 어떤 흐름이었나를 알면은 6월 9일날 사우디하고 미국하고 뭐 페트로달러 그 협약 기간이 계약 기간이 만료가 돼서 약정 기간이 끝나든 말든 상관없이 그것이 전체 시장과 금융 경제에 미칠 영향은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또 이미 페트로달러는 다 무너져서 유명무실하고 상징적인 의미만 마산댁처럼 남아있는 상태고 또 달러 외에 다른 통화로 이미 몇 년 전부터 열심히 다양하게 결제를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트로달러 기간이 끝났다 해가지고 이제 달러는 아예 안 받겠다 하는 것도 아니고 맞잖아요. 여러분 약정 기간 끝났다고 핸드폰 그거 집어 던질 거예요? 멀쩡한데? 그거에 다 저기 주소록 있고 사람들 다 전화번호 저장돼 있고 이걸로 지금 영업 뛰고 있는데 이거 3년 약정 기간 핸드폰 끝냈다고 이거 던져 버릴 거예요? 페트로달러? 계속 쓸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차피 망가지지만 않으면 이 핸드폰으로 사람들이 전화가 아예 안 온다, 영업이 안 된다 하는 게 아니면 이쪽 앞뒤에 페트로달러가 지금 어떻게 됐는다 흐름을 쭉 알고 있으면 2월 9일날 약정 기간이 끝나든 안 끝나든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더 이상 기사를 안 찾아본 건데 막 그게 막 대단한 어떤 큰 어떤 뭐 금융자산에 큰 뭔가 지금 변혁이 올 것 같이 좀 두려워하고 신경을 쓰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런 일 한두 번 겪은 게 아니거든요. 제가 틀림없이 거의 100% 저는 확신합니다. 99% 100%는 아니고 틀림없이 또 사람들한테 인기 많은 또 우리나라 유튜버들이 나와서 또 설레발들 쳤고 아마 카페나 그런 데서 얘기 듣고 오신 게 아닌가 그냥 나름 추측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은 페트로달러가 정말로 생명이 이미 유명무실해지고 실제 전 세계에서 원유 결제하는 비중은 아주 적고 전체 무역 결제에서 굳이 페트로달러를 지금 지키든 말든 사우디가 이제 페트로달러라는 거 더 이상 끝났어 하든 말든 상관없이 이미 전 세계가 더 이상 뭐 굳이 달러를 뭐 결제하는데 쓸 어떤 강압적인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왜 사람들은 모든 무역 결제에서 달러를 그렇게 쓸까요? 70년대에는
미국도 금이 하나도 없대. 다 무너졌대. 천조국 디폴트는 안 돼. 해가지고 아유 달러 이제 못 쓰지. 저건 쓰면 안 돼. 하는데 전 세계 원유 결제는 무조건 이제부터 달러로만 받을 거야 하니까 그때는 싫어도 어쩔 수 없이 썼죠. 지금은 안 쓰고 싶으면 안 쓸 수 있어요.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도 가서 은근히 저기 우회하면서 야 달러가 주머니 다 떨어졌네. 나 저기 여기 위안화가 조금 있는데 일단 이거 주고 사가면 안 될까? 그래 대충 장부에 달아놔. 다음에 달러로 갖다 줘.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막말로. 그런데도 왜 사람들은 이미 페트로달러의 그 강한 구속력은 없어졌는데도 전 세계는 무조건 달러만 쓰고 있을까요? 이것도 예전에 많이 여러 번 설명드렸습니다. 미국이 진짜 천조국이 돼서 그래요. 예산이 뭐 천조냐 뭐가 어떠냐 뭐 국방력이 천조라서 천조냐 뭐 그런 얘기들 하시는데 모든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외교, 군사에 미국이 다 간섭을 하면서 전 세계 최고의 지배국가가 돼버린 거예요. 지난 몇십 년 사이에. 맞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영향력 때문에 그냥 달러를 다 쓰는 겁니다.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을까요? 미국은 이미 전 세계의 정치, 경제, 문화, 군사, 치안 등에 관여하는 천조국이 되었는데 특히 냉전, 소련 무너지고 나서는 더욱 전 세계의 영향력을 뭐 다른 경쟁자도 없죠. 이제는 더욱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냥 지구에서는 미국 하면은 이 동네 왕이에요. 지구의 왕. 아무도 거기에 견줄 자가 없어요. 그렇게 돼버렸죠. 지구가 3차 대전이 나서 멸망할 것 같으면 어디가 살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미국이 끝까지 살아남을 것 같죠? 그래서 미국 달러를 계속 믿고 써주는 겁니다. 지금 이미 페트로달러 의미는 없어졌는데도 순전히 아무리 상상해도 미국이 무너지는 걸 상상할 수가 없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처음에는 아유 미국 전초 양아치 저놈 전화 저기 쫄딱 망했대 하는데 그 양아치 놈들이 어깨 막 여기 용문신하고 와가지고 가게마다 와서 이제부터 저기 뭐 쌀 살 때는 우리 달러로만 결제해요. 아니 그런 게 어딨나? 옷 입기는 여기 있다 이놈아. 아이고 궁시렁궁시렁 하면서도 그때는 쌀만 먹고 살던 시대여가지고 어쩔 수 없이 쌀 결제를 전 이 아파트 가구가 다 결제를 다 달러로만 했어요. 아 저 양아치 새끼들 하면서요. 근데 이제 세상이 변했어요. 쌀만 먹고 살지를 않아요. 밥을 안 해 먹어. 빵도 먹고 피자도 먹고 라면도 먹고 막 하는데 그런 것들은 뭐 굳이 예전 쌀처럼 무조건 달러로만 결제하라 그런 거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요. 근데 그동안 몇십 년 동안 이 양아치가 우리 집에 배수구 막히면 와서 뚫어줘. 전기공사 뭐 안 되면 누전 차단기 내려가면 와서 봐줘. 뭐 뭔 일 있다고 하소연 하면은 대신 저기 시청 구청 가가지고 공무원들 만나서 해결해줘. 여기 쌈 났으면 막 와가지고 이러면 되냐 하면서 싸움 막아주고 대신 싸워주고 해줘. 나 지금 뭐 하려는데 돈이 급전이 필요해 하면 와가지고 굉장히 싼 저리로 빌려주면서 아이고 형님하고 나 사이에 뭐 이거 나중에 벌면 갚어. 다 그리고 형님 잘 되면 안 갚아도 돼. 내가 솔직히 뭐 형님 돈 보고 뭐 우리가 형 동생 하나? 하면서 돈도 막 달러 자본도 빌려줘.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리고 이 지구라는 전 세계 동네에서 이제는 미국이 없으면 일이 안 돼. 얘가 동네 이장이고 촌장이고 대통령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는 달러를 아니 뭐 꼭 굳이 뭐 쌀을 뭐 달러로만 결제해라 그런 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전체 지금 우리 경제활동 하는데 쌀은 이만큼밖에 안 먹어요. 지금 맨날 갖다 버려 정부미. 그런데도 모든 경제활동에 있어서 달러를 쓰는 거예요. 왜? 달러가 제일 믿음직하다니까. 미국이라는 애가. 그게 천조국이 진정한 천조국의 의미입니다. 지금 세상은 그래서 사실 엄밀히 따지면 이거를 뭐라고 해야겠어요? 이걸 아직도 페트로달러라고 불러야겠어요? 천조국 달러라고 부르는 게 더 낫겠네. 근데 예전에 마산댁 한 것처럼 그냥 페트로달러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쌀 결제 오늘부터 달러 말고 다른 통화도 받는데 이미 진작 그렇게 하고 있었어. 그리고 쌀 요즘 누가 얼마나 먹는다고. 그리고 당장 쌀 살 때는 달러 들고 못 사는 것도 아니잖아. 계속 또 받아주잖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큰 의미가.
저는 재밌는 게 요즘 며칠 뭐 페트로달러 끝난다는데 세상이 뒤집어진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작년에 우리 이거 제 커뮤니티에서 유튜브 커뮤니티에서 투표까지 했었습니다. 그때 8월 27일 이전에 그 7월 말이었나 그때 이제 그 브릭스 회의하고 저기 결과가 나왔죠. 제가 그때 여기에 굉장히 큰 의미를 뒀었습니다. 작년 8월 25일이네요. 판도라의 상자에 비유를 했어요. 판도라의 신화는 아시죠, 여러분들? 예, 뚜껑이 열리고 모든 게 이제 다 막 튀어나오죠. 브릭스 회의 막판 반전 해가지고 이거 정말로 이걸로 세계 경제가 앞으로 굉장히 더 위험해진다. 지금 뭐 사우디가 페트로달러 뭐 계약 기간 만료 요구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였어요. 경제 전면적이 시작될 거다. 제가 여기 써놨잖아요. 이런 일은 유사일에 처음이다. 11개국이 연합해서 페트로달러를 깨부수려고 지금 들고 나왔는데 경제 전면전이 시작될 것인가. 이게 지금 작년 8월에 있었던 일인데 이게 더 큰일이었습니다. 근데 이때도 굉장히 별거 아니다 하고 언론들 통제해서 조용했지만 이게 이제 달러 패권에 굉장히 위협이 되는 거니까 조용했지만 그래도 언론들에서 다 틀어막지는 못하고 계속 앞으로 페트로달러는 어떻게 될 거냐, 미국 경제는 달러는 어떻게 될 거냐 그런 얘기들 계속 나왔어요. 근데 심지어 이번에는 그런 뉴스 하나도 나오지도 않잖아요. 경제 쪽 보는 전 세계 이제 경제 좀 보는 그쪽 전문가들도 정말로 6월 9일에 뭐 페트로달러가 어떻게 계약서가 만료가 된지 제가 확인은 못 해봤지만 그게 진짜든 아니든 그래봤자 그게 무슨 의미인데 큰 의미가 없으니까 그냥 다들 지나가는 거예요. 전에도 그런 거 한 번 있었죠. 금년 엔화 저기 맨날 그렇게 강세로 가지 않는다 얘기할 때 어떤 분이 예전에도 댓글에다 질문해 주셨었죠. 그때도 뭐 일본에 4월부터 물류 이제 비상이 걸린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일본의 인플레를 자극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일본은 금리를 확 올려서 엔화 강세로 돌아설 수밖에 없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그때도 제가 똑같이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저도 그 기사를 보고 그 내용을 보고 있는데 그때도 뭐 경제 유튜버 분들이나 뭐 일부 이제 경제 보는 우리나라에 또 그런 분들 많은 분들 물론 저보다 훨씬 많이 알고 똑똑하신 분들이고 그런다고 해서 그분들을 폄하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저보다도 훨씬 더 많이 잘 아시고요. 근데 우리 같은 사람들이 아는 거를 전 세계 경제 전문가들이 모르겠어요. 더 알죠. 더 아는데도 그런 얘기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스러운 얘기가 주류 언론에서 안 나온다는 거는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못나서일까요? 그 사람들이 볼 때 크게 다룰 정도의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하니까 더 중요한 다른 얘기들 아니라고 그 얘기를 안 꺼내는 확률이 크잖아요. 그때 저도 그걸 보고 일본의 물류 이것 때문에 더 막 당장 난리가 나서 4월부터 일본 인플레가 확 치솟을 거다. 그럴듯해 보이는 얘기지만 왜 그렇지 않을 건가 그때도 답변을 쫙 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보고 있지만 큰 의미는 두고 있지 않다 했었어요. 그리고 실제 지금 6월인데 어떻습니까? 그 일 가지고 지금 뭐 난리 났다 하는 거 지금까지 소식이 있습니까? 일본에서? 없잖아요. 휴고하고 똑같은 거예요. 20세기 말에 노스트라다무스 예언 다 들어맞고 Y2K가 어쩌고 해가지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휴거가 간다. 이제 정말 우리 다 죽고 휴거가 일어나는 겁니까? 일어났습니까? 자, 그 당시 이 영상 못 보신 분들 아직도 그때가 더 중요한 변화였고 그 변화가 실제 지금 이것 때문에 그 이후로 지난 1년 사이에 경제 전면전이 일어나고 경제 전쟁이 이것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이게 더 중요한 변화인데 사람들이 이때는 조용했다가 지금 이제 와서 별것도 아닌 걸로들 지금 왜들 그러냐 하면은 요새 와서 이제 미국 부채가 어떻고 기축통화가 어떻고 막 문제다. 미국 경제가 다 보니까 지표가 다 거짓말 같다. 막 미국이 좀 위험하다. 흔들린다. 금년부터 나왔죠. 이제 모든 사람들도 그 얘기 떠들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에도 더 막 크게 막 이제 이슈가 되는 거죠. 작년에는 그런 것들을
보는 사람만 보고 뭐 별 문제 있어? 사람들이 신경 안 쓸 때가 정작 큰 사고는 작년에 터졌는데 원전은 작년에 터졌는데 그때는 조용하고 지금은 뭐 원전 터진 것도 아닌데 세계가 절단 나는 것처럼 다들 그렇게 몰려가는 거죠. 그 당시 제가 이 영상 밑에 썼던 설명입니다. 브릭스 회원국이 갑자기 11개 나라로 늘어났죠. 기대했던 공용화폐 브릭스 달러를 어떻게 할 거냐 나오지는 않았는데 맨 마지막에 앞으로 우리는 달러를 결제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만의 통화로 자기들 회원국들이 결제하는 브릭스 결제 시스템을 1년 동안 완성시키겠다. 이제 곧 완성되겠죠? 얼마 전에 푸틴이 나와서 잘 완성되고 있다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러시아 제외하고 한사코 서방의 스위프트 대체가 아니라 하면서 지금 언론에서는 애써 의미를 서방 세계에서는 축소하고 있지만 그 안에 들어간 6개의 새로운 신입 회원국가를 보면 놀랄 노자다. 말만 안 했을 뿐이지 이게 바로 진짜로 전통적인 페트로달러에 대한 상징적인 큰 도전입니다. 왜죠? 뭐 차이가 뭘까요? 야 최우쿠야 너 방금 전까지만 해도 이미 페트로달러가 끝나는 거는 별 크게 의미가 없다며. 근데 왜 작년에는 이런 얘기를 했어? 왜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우디나 중동의 한 나라가 원유 결제를 이제부터 꼭 달러로만 받는 게 아니라 달러로 받던 나라들한테서도 얼마든지 서로 간의 합의하에 다른 통화로도 받을 수 있다 해봤자 전 세계 경제 무역 결제에서 달러로 다 결제하는 모든 비중에서는 세 발의 피니까 의미가 없어요. 하지만 제가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이때 영상에서도 설명을 했는데 여기 그 당시 기사 한 번 더 가져왔어요. 11개 회원국들이 지금 남미나 중동, 그 다음에 러시아, 중국, 인도, 아프리카 다 들어가겠다는 나라들이 다 뭐냐면 다 에너지 부국입니다. 식량도 부국입니다. 남미, 그러죠? 원자재 부국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그런 재료들을 다 모아다가 물건을 뚝딱 만들어가지고 모든 공산품 재화를 만들어서 생산하는 저 세계의 공장이라고 불리우는 중국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제는 얘네들 11개 나라가 앞으로 더 회원을 받으면서 그 안에서 페트로달러는 단순히 원유 결제만, 사우디 한 나라만, 중동 나라 몇 개만 달러로만 원유로만 결제하자라는 건데 이 브릭스 안에서 자기들만의 결제 시스템을 가지고 달러가 아닌 브릭스 통화를 가지고 에너지 결제, 천연가스 결제, 석유 결제, 석탄 결제, 식량 결제, 원자재 결제 모든 저기 뭐 지금 얘기한 것들이요. 그리고 중국에서 생산하는 모든 먹고 사는데 필요한 재화들 모든 생산품들 공산품들 전부 다 달러 빼고 결제하자면 이때는 문제가 커지는 겁니다. 이제 이해가 되셨죠? 이때는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원유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경제에 필요한 자급자족하면서 필요한 많은 재화들 대부분의 재화들을 달러 빼고 자기들끼리 결제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페트로달러에 대한 진정한 도전입니다. 원유 결제를 뺀다고 해서 페트로가 아니라 지금 마산댁이 그 마산댁이 아니잖아요. 마산에는 3년밖에 안 살았어요. 근데 어쨌든 브레튼우즈 2.0 체제 페트로달러라고 하지 말고 브레튼우즈 2.0 체제 지금 천조국 달러라고 해보죠. 전 세계 지금 통장 저기 대통령 이장님이 됐잖아요. 그래서 전부 미국만 믿고 쓰는데 그 달러 안 하고 자기들끼리 해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모든 식량, 에너지, 원자재, 공산품이 지들끼리 다 자급자족이 된다니까요. 브릭스 안에서. 이거는 정말 큰 문제입니다. 그게 되고 저쪽에서 저게 되네? 우리도 좀 가서 저게 해볼까? 왜냐면 아무리 서방끼리 한다고 해도 이쪽에서는 물건이 좋은 게 없고 더 비싸고 한데 저기 가면 더 좋은 밀가루를 더 싸게 판단 말이에요. 그럼 차 타고 거기까지 가서 장 봐야죠. 맞죠? 그럼 그렇게 하나 둘 그리 모여들기 시작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달러 생명은 이제 기축통화는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수많은 그 부채 때문에 미국은 잠식되고 미국의 그 찬란했던 시대는 가는 거죠. 지구상에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지구 전체를 거의 실효 지배하는 큰 나라 몽고 제국을 뛰어넘는 몇십 년간의 나라의 역사가 드디어 끝나는 시대가 오는 겁니다. 기축통화가 뺏기면서. 그래서 제가 그때 이거 굉장히 큰 문제다. 사람들이 그냥 아유 브릭스 지들끼리 안에서 뭘 하겠어. 그때 그랬어요. 우리나라 뉴스에 달린 댓글들 보면 중국이랑 러시아는 할 수가 없다. 그놈들은
그 나라들이 뭐 미국에 대항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는 방금 얘기한 요거예요. 그 안에서 모든 결제가 달러를 안 쓰고 자기들만의 통화로 가능하다니까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경제나 그런 걸로 얘네들이 이제 뭐 달러의 지금 강세와 달러 인덱스와 미국의 국채 금리로 해가지고 금융 공격, 양털 깎기 공격, 그 나라 환시장 공격 흔들리겠죠. 흔들리지만 흔들려서 얘네가 쫄딱 망하더라도 지들끼리 안에서 자급자족이 된다는 거예요. 11개 나라 점점 더 오면서 그러면 다시 금방 또 살아나요. 그리고 그런 애들을 다시 한번 또 예전까지 지금 몇십 년 동안 한 것처럼 달러 자본을 이용해서 금융 공격, 경제 공격, 화폐 전쟁을 벌리려고 해도 우리는 지금 달러 안 쓰는데 하면서 점점 공격의 영향을 안 받아요. 브릭스가 그래서 무서운 거죠. 근데 오늘 왜 이렇게 나 흥분했대요? 이상하네. 왜 이러지? 오늘 호르몬에 좀 변화가 있나? 굉장히 불안정한 모습 창피합니다. 그래서 그때 세계 경제가 더 위험해진다. 왜? 세계의 신용 위기는 결국 오는가? 왜? 이대로 놔두면 기축통화가 점점 약해지고 미국은 끝장나는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이제 처음 시작이 돼서 2년, 3년, 4년, 5년 가고 10년 가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항상 의도적인 경착륙과 전쟁의 위험. 일부러 한번 브릭스가 모여갖고 뭘 못하게 브릭스 나라들도 아이고 뭐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끝장났다. 우리 이제는 다 포기하자 할 정도로 전 세계 경제에 충격이 오는 뭔가 빵 이벤트를 일부러 터뜨리려고 할 그런 마음을 먹을 가능성이 이때부터 굉장히 커져서 조심하자. 경제 전면전이 시작될 것이고 세계 경제는 더 위험해지고 세계의 신용위기는 올 수 있고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실제 어떻게 됐습니까? 이거 하고 나서 한 달 반 만에 전쟁 터졌잖아요. 이스라엘에서 연초부터 작년 연초부터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올 수가 있다. 그리고 내년까지는 전부 페트로달러를 지금 위협하는 브릭스 안에 이런 세계 경제가 못 미치게 하고 걔네들이 힘이 커지기 전에 어떻게든 쓰러뜨리려고 하기 위해서 전선을 우크라이나에서 중동을 거쳐 아시아까지 완성시키고 있는데 내년 5월까지 올 것 같다 얘기를 계속 1년 넘게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요새 여러분들 그 현실에 살고 계시잖아요. 오늘 가서 오랜만에 진짜 순댓국 한번 사 먹어야겠습니다. 배도 고프고 날이 너무 더워요. 근데 혼자 이사 준비하려니까 좀 힘들기도 하고 또 솔직히 그러네요. 네. 예전에는 꼭 왜 원유 결제를 달러로만 해야 돼? 그러면서 왜 맨날 너희들 달러 자본에 맨날 뭐 금리 오르고 내리고 달러 자본 경제 제재할 때마다 우리는 니네 말 안 들으면 꽉 깜빡 죽어야 돼? 우리 땅에서 나는 석유인데 우리 맘대로 우리가 받고 싶은 통화로 결제 받고 다른 나라하고 경제 협력하면서 미국의 경제 영향권 달러 자본의 종속을 피하고 어떻게든 우리 살 길을 마련해 보겠어 라고 했던 애들이 다 어떻게 됐습니까? 이라크, 리비아 그런 나라들 후세인, 카다피 독재자들 다 비참한 최후를 맞았죠. 한 나라가 그렇게 뭔가 하겠다 뭐 나와봤자 악의 축 빌런으로 딱 포장된 다음에 전부 끝장났어요. 어디 감히 기축통화패권에. 그런데 이번에는 굵직한 11개 나라가 동시에 작년 8월에 브릭스 해봤자 뭐 하겠었는데 갑자기 6개 나라가 회원국이 2배로 빵 늘어나는데 그 2배 회원국들이 다 어떤 나라입니까? 원자재, 식량, 특히 중동의 오일머니. 중국, 러시아 힘들어? 경제제재 받아서 우리 오일머니로 한번 같이 경제 일궈내 볼까? 골치 아파진 거죠. 지금 중동을 어떻게든 이걸 잡아야 돼요. 그래서 중동 전쟁이 터진 거 아닙니까? 네, 여기 링크 걸어놓은 영상 페트로달러의 어떤 지금 그 종말이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궁금하신 분들은 작년 8월에 만든 영상이지만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요거 다시 한번 보시길. 너무 길어요. 그러면요 이 지금 제목 보고 제 블로그에 찾아오셔가지고 그 날짜 보시고 이 찍은 날짜 보시고 찾아가지고 블로그 글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그러면은 저 한 15분 20분이면 쫙 뭔 내용인지 나옵니다. 글만 읽으셔도. 그리고 그때 그 글의 마지막에 앞날을 제가 좀 이거 사람들이 또 이런 식으로 잘못하면 또 지구가 조금 힘들어질 수도 있겠는데 걱정하면서 이렇게
BF단에 저는 항상 비유를 하죠. 이것도 언제 기회가 있으면 얘기를 하는데 딥스테이트 막 그런 거 많이들 좋아하시는데 몇 가지가 맞는다고 해서 그 다음부터 거기서 하는 말을 다 믿으면 안 됩니다. 딥스테이트나 이런 데서 얘기하는 허점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몇 가지가 들어맞는다면 그때부터는 거기 싹 몰려가서 그 팥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다 믿죠. 제발 우리가 그러지 말자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기축통화 패권 세력이 세상을 지금 국제정세를 어떤 식으로 끌고 간다를 얘기를 하지만 이거 가지고 거봐 역시 딥스테이트 거봐 뭐 지금 뭐 그런 얘기 나올까봐 일부러 처음부터 아닙니다 하고 BF단이라는 가상의 제가 지금 명칭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아무튼 예, 그때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썼는지 오늘 한번 그거 한번 같이 쭉 읽어보고 끝내겠습니다. 네, 그때 브릭스 달러 체제가 이제 세상에 이렇게 발톱을 드러내면서 앞으로의 세상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 마지막에 한번 그냥 제 상상력을 섞어서 한번 미래를 예측해 봤던 건데 재미로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애초에 중국 혼자서 미국 패권에 도전한다 할 때 만약 미국이 견제가 없다면 경제력이나 군사력, 첨단 기술력 등으로 앞으로 20에서 30년 안에 미국과 맞먹게 되리라고들 사람들이 많이 예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앞으로 브릭스가 해가 갈수록 점점 힘을 얻게 되면 그때는 지금 미국이 중국을 견제는 하고 있지만 중국은 미국 계획만큼 망하지 않고 브릭스에서 도와주니까요. 더 잘 버텨낼 수 있겠죠. 그리고 점점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은 회원국들이 브릭스에 가입하게 되면서 지금 미국의 달러 전세계 무역 결제 시스템인 스위프트에서 자발적으로 점점 옮겨가고 발을 빼게 되면 반대로 미국과 유럽의 기축통화 힘은 쓰는 사람이 점점 줄어드니까 점점 더 빠르게 약해질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제 예전에 경제학자들이나 사회학자들이 예상했던 것처럼 중국 등이 미국과 유럽에 맞먹을 정도로 다음 패권국들이 성장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20에서 30년이 아니라 단순 계산으로 그냥 반으로 줄어든다고 해보죠. 그럼 대충 10에서 15년이 걸릴 수도 있겠죠? 그러면 언제란 얘기입니까? 2035년쯤이란 얘기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미국의 힘이 약해지고 중국은 더 많이 회복할 테니까 사실상 앞으로의 10년 안에 중국을 확실하게 누르지 못하면 달러 패권은 흩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제는 중국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죠. 탈달러를 염원하는 세력들이 공개적으로 반역의 기치를 들고 지금 브릭스에서 세력으로 11개 나라가 먼저 일단 규합을 한 겁니다. 이제는 전 세계에서 달러 중심으로 전 세계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자기들 통화만 쓰게 하겠다고 모인 나라가 어딥니까? G7입니다. 그런데 G7과 그에 대응하는 브릭스 11개국 간의 세력과 세력 간의 싸움이 된 겁니다. 예전에는 화폐 전쟁이 그 전까지는 미국하고 그런 달러 패권에 도전하는 한 독재자, 중동의 뭐 카다피나 후세인이나 뭐 이런 도전자, 아니면 가끔 뭐 유럽이나 뭐 이런 가끔 반기를 들었던 그런 나라들과의 각계 전투였지만 이제는 지구에서 큰 연합체, 국가들의 연합체, 세력 대 세력의 싸움이 작년부터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예전처럼 단순한 전략으로는 누르기가 힘들겠죠. 꼭 앞으로 중국이 맥을 못 추고 나락으로 떨어진다고 해도요. 브릭스 안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들끼리 이제 에너지, 원자재, 곡물 등을 자기들끼리 현지 통화로 결제할 충분한 여건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런 움직임들이 시간이 갈수록 2년, 3년 갈수록 빠르게 더 확산된다고 해보죠. 그러면은 아무리 지금처럼 기축통화 세력이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고금리와 채권시장의 유동성 경색을 유발해서 세계 부채를 흔들어가지고 타격을 주려고 해도 이처럼 서로가 그 나라 안에서 달러 없이 자국 통화로만 먹고 사는데 필요한 작업자족하는데 필요한 에너지, 식량 결제하면서 상부상조하게 되면 얼마든지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러죠? 굳이 IMF 때처럼 구제금융 신청하지 않아도 다시 한번 달러 빚쟁이가 되지 않아도 그 안에서 버텨낼 수 있다는 겁니다. 골치 아프죠? 특히나 작년에 브릭스에서 새로 들어온 신입 회원국 6개 나라 보면은 그 속이 뻔히 보이죠. 즉 앞으로 전 세계에서 경제 디커플링 하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에너지, 식량인데요. 거기에 관해서 자기들끼리 품앗이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즉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이 뉴노멀이 되는 시대가 되어도 그럴수록 사람들은 다 달러 자본에 종속되면서 달러만 쳐다볼 수 없게 되는데 이 기축통화의 마스터 플랜이 브릭스 저 나라들이 지금 서로 간에 우리는 에너지가 많아, 우리는 원자재가 많아, 우리는 공산품 다 생산할 수 있어, 우리는 식량 많어, 이런 나라들끼리 다 지금 뭉쳐보면서
그런 뉴노멀의 시대가 와도 자기들끼리 허리띠 쫄라매고 버텨낼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다 제일 중요했던 게 작년에 중동에서 어떻게든 중동이 단결 못하게 하려고 각 나라가 와가지고 뒤에서 조정하면서 그 나라들의 종교와 민족의 그런 갈등을 이용해가지고 항상 대립하게 만들었던 게 사우디와 이란이었죠. 시아파, 수니파. 근데 그 두 나라가 손잡고 앞으로 세상은 그런 세상이 아니다. 살려면은 앙숙하고도 손을 잡고 우리끼리 탈달러 시스템 안에 들어가야 된다. 이해타산이 맞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중동의 앙숙인 사우디와 이란이 동시에 브릭스에 들어간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던 겁니다. 즉 서방이 기축통화 세력이 어떻게 해서든 중동 판세를 다시 분열로 유도하려고 해도 예전처럼 시아파, 수니파 이용하면 간단했는데 저 둘이서 한 공동체 안에서 계속 소통하게 되면서 우리 이러지 말자, 일 더 크게 번지게 하지 말자 이러면은 골치 아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용해서 10월부터 갑자기 전쟁이 터지고 그 다음에 이란을 어떻게든 끌어내가지고 시아파, 수니파 또 갈라지게 만들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는데 이란이 끝까지 안 들어가고 이란의 저 강경파 대통령은 어떻게든 하면 나올 것 같은데 했는데 헬기 사고로 객사해버려갖고 붕 떠버렸죠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일이. 중국이 기축통화 세력의 금융 공격을 공산당 특유의 억제로 버텨내면서 또 수출 규제, 경제 제재도 얼마든지 자기들 브릭스 안에서 도와주면서 지금 실제 그러고 있잖아요. 중국, 러시아, 북한 꽁꽁 뭉치고 있죠. 장기전으로 이렇게 버텨보겠다는 작전으로 가겠죠. 그렇게 2-3년 정도 버티면서 트럼프가 되든 바이든이 또 되든 상관없이 앞으로 2-3년 정도 버티면 중국도 가만히만 있는 건 아니고 그 사이에 어떻게든 모든 부동산 부채들, 부실한 민간 기업들 다 구조조정 벌써 하고 있잖아요. 다 정리하고 할 수 있는 거는 전부 다 그 빚은 민간에서 터지는 게 아니라 국영은행이나 국영기업 국영화 시켜가지고 국가 재정을 정부에서 떠안으면서 지금 터지는 폭탄을 맞고 품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가고 있죠. 제가 그때 그렇게 가려는 의도겠지 1년 전에 써놓은 글입니다. 1년 지나고 지금 중국 그렇게 하고 있죠. 나 오늘 순댓국 먹을 거예요. 그 사이에 물론 부동산 부채와 관련된 수많은 중국 인민들 경제에 타격은 오겠죠. 쓰러져 나가겠죠. 당연히. 그런데 민주사회의 자본주의 시장 같으면은 국가 디폴트 나고 부도 나고 IMF 짱 나겠지만 중국은 공산당 특유의 통제력으로 어떻게든 밀고 나가고 네가 이 부채 이만큼 가져가서 네가 감당해 그런 식으로 다 할당 줘버리고 버텨나간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계속 최대한 싸고 좋은 물건 많이 만들어서 팔면서 돈 벌어갖고 그 빚을 메꾼다 이거예요. 부채를 산업을 키워나가고. 그렇죠? 물론 서방연합도 그렇게 할 수 있죠. 미국, 호주 등이 서로 우리가 풍부한 자원이 있고 곡물이 있고 우리끼리만 서로 도와주자 하면서 하지만 이런 타격은 오히려 브릭스보다 서방연합이 더 큰다는 겁니다. 왜? 브릭스에 들어간 남미나 저기 아프리카 이런 나라들 중동이나 오랜 경제 제재 그동안 달러의 어떤 경제 제재 그런 것 때문에 망가진 환율 어디 감히 미국한테 반기를 들어 몇십 년 동안 니네 경제 제재 해가지고 국민들이 수십 년 동안 정말 고통받은지 미국한테 찍혀가지고 G7한테 찍혀가고 경제가 완전 망가지고 국가 치안도 망가지고 고통받은 나라들이 수십 개의 오래예요. 거기 국민들은 우리는 요새 와서 힘들다 거기는 수십 년 동안 힘들었어요. 이미 그런 환경에 이미 적응을 해왔어요. 근데 우리 자본주의 민주주의 사회는 틀립니다. 사회적 경제적 여파가 점점 더 낮으면 어디서 부동산 부채나 이런 거 빵빵 터지고 가계부채 터지고 그 여파가 정말 우린 감당하기 힘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식으로 G7 세력, 연합 세력과 브릭스 세력 간에 서로가 다른 통화를 이제 쓰기 시작하면 그만큼 전 세계 무역에서 달러 결제의 양이 점점 줄어들게 되죠. 그럼 달러 가치는 약해지고 그러면은 그때는 미국이 지금처럼 또 연준의 고금리 정책 이런 걸로 아무리 해도 그 달러 빼고 자기들끼리 결제하는 나라들은 점점 그 영향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금 같은 거 조금씩 더 연동해 가지고 정액 비율 정액제 그런 걸로 해 가지고 좀 이렇게 하면은 훨씬 더 안정화되는 거죠. 이미 러시아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에 언론에는 크게 안 나왔지만 몇 번 안 나왔지만 러시아가 그런 식으로 바로 자기들 통화 국내의 모든 금 같은 거 다 정부에서 다 얼마에 사주겠다고 유통 딱 막고 하면서
그런 식으로 엮어가지고 루블화가 전쟁이 빵 터졌는데 전혀 안 흔들렸잖아요. 전 세계가 다 2022년도에 난리가 나고 막 환율이 하는데 루블화가 제일 튼튼했잖아요. 그러니까 브릭스도 얼마든지 그런 거 지금 쓸 수 있다는 거고, 지금 금 제일 많이 갖고 있는 나라가 어딥니까? 제일 많이 생산하는 거 중국하고 러시아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기축통화 힘을 잃어버린 거, 그때는 정말 미국이 근본도 없이 지금 아무 담보도 없이 막 찍어낸 이 빚덩이 부채에 잠식돼서 망할 수도 있는 겁니다. 10년 15년 가면요. 그러니까 우습게 볼 문제가 아니었죠. 그 브릭스가. 그렇죠? 세상 제국의 패권이 옮겨가는 건 자연스러운 순리입니다. 그때마다 이 금융 세력들은 다음 패권 자리에 오르는 나라가 어디냐, 그 나라들로 옮겨 다녔어요. 네덜란드, 스페인, 영국, 미국으로 이렇게. 그래서 또 그 나라의 경제와 정치를 배후에서 움켜쥐고 새로운 기축통화국으로 만들었어요. 하지만 앞으로 나오는 패권국이 만약에 중국이 된다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왜? 중국은 공산당이 최고예요. 그런 금융 세력들을 받아주질 않아요. 다양성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불을 움켜쥔 계층이 표적이 되는 사회가 공산주의고 사회주의입니다. 그런 데 가서 둥지를 틀 수가 없어요. 지금 배후 금융 세력들이. 그러니까 그걸 막으려고 하는 거죠. 과거 수백 년 동안 유태인들은 유럽에서 당한 차별 때문에 지금의 신대륙인 미국으로 건너가서 지금까지 전 세계 사람들이 유태인을 미워하지 않고 그 차별을 없애려고 정말 많은 노력을 쏟아왔습니다. 덕분에 이제는 21세기 지금 와서는 그게 너무 과해져가지고 모든 인종과 계층에 대한 차별적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란 말실수 조금만 해도 미국에서는 크게 고소당해서 너 인종차별, 역대의 벌금을 물거나 아예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분위기를 만듭니다. 그렇죠? 심지어 문화계에서는 일부러 소수민족과 차별받는 계층을 더 부각시켜요. 오히려 평등이 아니라 더 부각시켜 출연시켜서 인어공주에 막 흑인이 나오고 지금 막 난리가 나죠. 조금 예전에 어떤 거에 무조건 레즈비언 게이가 나오고,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그거를 이용한다는 겁니다. 어떤 유대인들이 가만 보니까 모든 거를 다 틀어지고 좀 세상이 불공평해, 그런 얘기 할 때마다 유대인들이 인종차별하는 거야? 그런 말도 못 꺼내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걸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무엇보다도 브릭스 체제가 자리 잡기 전에 초반에 짓밟아 놔야만 한다. 달러에서 벗어나겠다는 이것이 지금은 아주 미미하지만, 페트로달러 다 끝낸다 해봤자 신경 안 쓸 정도지만 이미 그런데 이것이 브릭스 안에서 그거는 조금 무섭다. 모든 걸 지들끼리 다 자급자족하면서, 그리고 점점 그 나라가 그 안에 들어가면서 회원이 늘어나면 그때부터는 빠르게 번진다, 이 반란의 들불이. 그걸 막으려면 초장의 브릭스를 짓밟아 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그때 제가 쓴 거죠. 결국 그건가? 그래도 이런 경우를 준비 안 한 것은 아니지. 어쩔 수 없이 크게 한판 뛰어야 됐군. 아니면 또 한번 유행병을 터뜨릴까? 유행병은 그냥 확실한 그게 있는 건 아니니까요. 재미로 들어주시고요. 이거는 근거가 확실하게 있지는 않습니다. 결국 그때까지 제가 봤던 거는 요 화폐전쟁, 앞으로의 기축통화 패권이 브릭스나 이런 걸로 무너지는 걸 막기 위해서, 진정한 페트로달러가 무너지는 걸 막기 위해서 결국 전 세계에 전쟁과 신용위기를 일부러 의도할 거다. 그게 두렵다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항상 지금까지 자기들이 준비해왔던 전쟁으로 터뜨릴 거냐, 이 브릭스가 딱 출범하고 나오니까, 아니면은 또 다른 새로운 오미크론을 터뜨릴 거냐, 그때 이렇게 예상을 했던 거죠. 근데 결국 한 달 반 뒤에 전쟁이 터졌죠. 이게 마지막 전술 카드거든요. 이러면은 자칫 잘못하면 지구가 황폐화가 되고 어디서 불장난 잘못하다 진짜 큰 전쟁이 터질 수도 있으니까 얘네들도 요거는 웬만하면 안 가려고 하는데, 이대로 가면 자기들 기축통화가 2035년 예를 들어서 그때까지 끝장날 것 같다, 브릭스가 점점 커지면서 기축통화가 끝날 것 같다 하면은 뭡니까? 그걸 막으려고 지금 할 수 있는 건 세계적으로 이념 진영 논리에 자꾸 사람들을 선동시켜서 전 세계의 어떤 치열한 군사 경쟁과 전쟁이 더 확전되는 걸 당연한 걸로 보게 만들면서 끌고 가는 거, 아니면 어디선가 그걸로 인해서 경착륙이 일어나게 만드는 거. 이게 플랜 B고 롤러코스터 3번이고 그때 제가 얘기한 마지막 전술 카드였는데, 브릭스가 나오면서 마지막 전술 카드까지 꺼내야 한다고 지금 만지작거리고 있다 했던 겁니다. 그리고 터진 거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 싸움에서 결국 이긴다고 해보죠. 마스터 플랜을 통해서. 그래봤자 이겨봤자
얻는 게 무엇입니까? 이미 지금의 속도대로라면 2023년 이후에는 우리 지구의 모든 경제가 환경 피해를 복구하고 재건하는데 앞으로 대부분의 비용이 소모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산업혁명 이전의 평균 기온보다 1.5도가 높아지는 것, 제가 기후재앙에 대해서 그동안 만들었던 영상 한 4, 5개 보면 1년 전부터 만들어 왔는데 10년 뒤에 20년 뒤에 이렇게 된다고 과학자들이 얘기하는데 더 빨라질 거다. 10년 뒤에 올 거다. 과학자들이 10년 뒤에 온다고 지금 뉴스에서 나오는데 아닙니다. 5, 6년 뒤에 올 것 같습니다. 그랬죠? 그리고 지금 엊그제 뉴스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올해 그렇게 될 거라는 얘기가 벌써 나오고 있어요. 기후 재앙이나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삶이 피폐해지고 경제가 피폐해진 게 우리 자식 세대 문제가 아니라 우리 노후의 문제라고 저는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점점 빨라지고 있다고요. 지금 2024년 여름, 초여름 되고 있는데 벌써 그렇게 되고 있죠? 아, 나 지금 죽을 뻔했다니까요. 아침에 지진 때문에. 그런데 거기다가 세력 간의 다툼과 갈등은 서로 기축통화 안 뺏기겠다고 에너지 산업 경쟁에 들어가지고 경제 디커플링 하면서 오히려 예전보다 지금 더 많은 탄소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후재앙이 우리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타임라인은 자꾸 그래서 더 땡겨진다고 제가 봤던 거예요. 10년 뒤가 뭔 얘기냐. 5, 6년 뒤고 3, 4년 뒤고 이제 제가 볼 때는 금년부터 진짜 시작입니다. 이미 금년부터 쭉 기후나 지진과 화산이나 지금 태풍이나 뭐 모든 거 다 물난리나 살펴보신 분들, 폭염 인도에서 50도예요. 지금 이게 말이 됩니까? 50도 밖에 나가 죽어요 우리. 이미 시작됐잖아요. 그렇게 폐허가 된 지구 위에서 야 우리가 다시 새로운 기축통화국이 되었다 해봤자 남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인류한테. 이대로는 6번째 문명의 대멸망을 향해서 더 빨리 우리만 살겠다고 서로 아둥바둥 하면서 악셀을 밟으면서 빨리 다 같이 죽자 하는 겁니다. 맞죠? 그러면은 우리가 얻는 결과는 기축통화 패권의 연장이 아니라 전 세계 버블 자산을 정리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미 지구 위에 버블이 되어버린 우리 영혼의 고유 가치들을 잃어버린 인간들이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폐허에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고 자각하는 소수의 초인들이 새로운 유토피아를 만드는 거겠죠. 그게 진짜 진정한 새로운 리셋일 수도 있다고 저는 보는 건데요. 나중에 또 오늘 또 긴 얘기. 괜히 오늘 영상 질도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제 호르몬 수치에 이상이 있는지 노인네가 굉장히 좀 흥분하고 좀 좋지 못한 모습도 나오고요. 영상도 뒤죽박죽. 페트로달러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자는 거였습니다. 들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더운 날씨 조심하시고요. 행복하고 풍성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한번 페트로달러에 대해서 좀 더 관심 있으면 한번 보시라고 추천드린 이 지난 과거 영상이 회원 전용 영상으로 되어 있네요. 이거는 이번에 지금 공개로 또 관심 있는 몇 분들한테 공개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개로 돌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